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도심지 싱크홀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싱크홀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명일동의 싱크홀을 이제 위에서 찍었건데, 근데 진짜 큰거 봐라, 저거. 석회암 지역이 아우.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 석회암 때문에 생긴 싱크홀이 아닌 거죠? 지금 전혀 도시에 생긴 무관합니다. 거는. 무관합니다. 저 명일동 저기는 아스팔트 껍질이 있었을 뿐이지 밑에는 늘 저렇게 빈 공간이었다는 거네요. 아니요, 빈 공간이 원래는 생각보다 아니었겠지. 굉장히 빨리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원래는 흙으로 잘 덮여 있었던 예. 공간이었는데 예. 그럼 있었던 흙이 어디로 빠져나가서 빈 공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요 아래에 지하철 시공 현상이 있었어요.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 공간이 있었고, 지금 추정하기로는 글로 쫙 빠져나갔다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팔려고 땅을 파다가 예. 공간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주변의 흙이 다시 들어오면서 예. 주변의 빈 공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이 이제 명일동이라는 동네인데, 예. 여기가 제 집에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아 정말요? 10분 거리고 요 위에 보면 그 주유소가 있는데, 예. 제가 자주 가던 주유소였어요. 그리고 저 세상에. 여기 갈 때 이제 걸어서 가서 한번 탐사도 해보고 했는데, 예. 저 여기가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기반이 되는 암석 자체가 화강 편마암입니다. 예. 굉장히 강한 암석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딱딱한 암석. 예. 예. 그래서 석회암하고는 무관한데 이게 왜 발생했느냐 하면, 자,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땅속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나 그걸 생각해 보면, 요즘 땅 속은 그렇죠. 옛날에 요게 경주에 있는 석빙고라는 곳인데, 야. 좀 자그마하죠. 예.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옛날에는 이제 물이 필요하면 우물에서 길렀죠. 그다음에 얘는 똥장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이용해서 하수를 직접 처리를 했는데, 요새하고 미래 사회는 이제 상하수도 라인 전부 지하에 배치되어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하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래서 지하에 굉장히 넓은 규모의, 어찌 보면 동굴을 파면서 살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현상 자체의 형상의 유사성을 보면, 여기는 석회암 용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하 공동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는 도시명 싱크홀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형상을 보면 여기도 아래에 지하에 빈 공간이 있고, 위에 있던 게 무너져서 생긴 형상이고요. 예. 얘도 아래에는 이미 공동이 존재하는데 위에 포장층이 무너져서 생긴 싱크홀입니다. 예. 이 그러네요, 두 개의 그러네요. 유사성으로 보면 결국 지하에 빈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하에 예. 빈 공간이. 그래서 지하에 빈 공간이 이제 왜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 사례들을 보면 여기는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부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인데요. 추정 원인으로는 요 밑에 이제 터널 시공에서 불량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얘는 용산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인데, 요거는 바로 옆에 그 지하를 땅을 파고 내려가는 굴착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쪽에서 흙이 유실이 되면서, 그렇죠. 흙이 한쪽이 빠지면 다른 위쪽은 또 빠져야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보행 통로에서 하하. 싱크홀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저지 굴착 공사를 해서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서 2019년도에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차가 한 대로 그냥 옆으로 뚝 넘어간 게 있었는데, 어허. 요거는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추정 원인이 아직 불명이라고 하네요. 그럼 전부 다 하여튼 밑에 구멍 뚫린 것 때문이네요. 뭐 예, 공사하느라 그런 거네요. 대체로는. 그다음에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발생한 싱크홀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 부분이 나타내는 게 뭘까요? 요게 맨홀입니다. 요게 맨홀이죠. 맨홀 아래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요 아래는 이제 하수 관거가 있다는 소리죠. 예. 그렇죠. 하수 관거가 노후되고 그쪽으로 흙이 유실이 되면서 요게 발생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물이 많이 오는 시기에, 보통 그 강우가 많은 시기에 요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일본 야시오시 교차로에서 도로 함몰 사고로 깊이가 한 5m 정도 되고요. 예. 요거 원인 또 노후 하수관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라는 건 뭐니까 하수관이 밑에 예. 깔려 있는데 예. 거기서 물이 새서 그 그렇죠. 물 때문에 자꾸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거기가 구멍이 생긴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네. 하수관이 우리나라는 하수하고 우수 비로부터 오는 관 그걸 예.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하수관에 굉장히 많은 양의 하수와 우수가 흐르게 되겠죠. 예. 근데 하수관이 오래가 되면 결국은 망가지게 되겠죠. 예. 결국은 망가지게 되면 많이 금가고 뚫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저 위에서 굉장히 큰 압력으로 하수관이 들어오면 하수가. 그렇죠. 그럼 그 파열된 틈새로 물이 뿜어져 나오겠죠. 예. 그러면 땅이 젖기 시작하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났어요. 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수관은 다시 안에서 내려가게 되겠죠. 예. 그럼 위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가겠어요? 위에 있는 물이 다시 하수관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예. 그러면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흙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 빈 공동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후 하수관거라고 원인이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인데 여기는 이제 원인이 밝혀졌는데 요 밑에 원래 별내선이라는 터널 시공을 지하철 시공을 하고 있던데 부근입니다. 예. 그래서 터널 시공 시 부주의로 발생한 싱크홀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이건 깊이가 21m나 됩니다. 와. 그다음에 이제 명일동 싱크홀 여기도 터널 시공으로 추정이 되고 깊이가 18m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깊은 싱크홀이에요. 굉장히 18m면. 무서워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발생 원인을 국토부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큰 거는 상하수도관, 매설물 손상 등 지금 상수도 혹은 하수도에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요때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되메우기 불량, 되메우기란 용어는 이제 추후에 제가 되메우기? 설명드릴게요. 예,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다음에 공사 부실, 지하 공사 부실. 근데 요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싱크홀을 발생시키는 거는 역시 공사 부실, 공사 네. 부실이고 대메우기 불량은 그렇게 큰 싱크홀을 만들지는 않고 그다음에 상하수도관 얘네들이 한 깊이 깊으면 한 5m 정도 그 정도 싱크홀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많은 게 그래서 상하수도네요. 예, 하수관과 손상으로 해서 발생한 싱크홀을 보여드리면 이게 정춘기 교수님 서울대학교 정춘기 교수님 만드신 영상인데 예. 하수관거가 이제 균열이 발생하죠. 예. 야. 그러면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하수관거에 물이 차겠죠. 예. 그러면 여기 균열된 곳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그럼 요 위가 이제 젖습니다. 어. 요 위가 젖죠. 근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네. 수위가 내려가겠죠. 그럼 하수관의 수위가 먼저 내려갑니다. 예. 그럼 요로 모이면서 흙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겠지. 예, 어? 흙도 같이 내려가고 얘는 이제 하수관을 따라 흘러가겠죠. 흘러가요. 예. 그럼 요 없어져. 상태에서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수관이 깨지면서 예, 예. 하수관 안으로 흙이 들어가는구나.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이렇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한 50%가 이렇고, 그럼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면 예. 이제 진짜 이렇게 발생하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균열을 놓고 지금 수위를 올린 다음에 균열을 뚫어가지고 수위를 억지로 낮추는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순식간에 흙이 유실이 되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흙이 유실될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더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는데 예. 저 위에서 힘이 덤프트럭이라도 퉁퉁 지나가면 요 위가 쑥쑥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거죠. 네, 무너지겠죠. 진짜 위험하네. 그래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노상하수도 관로에 의한 싱크홀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인은 이제 광거 손상부로의 토사의 유출, 즉 흙이 없어진 게 원인입니다. 여기서는 흙이 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강우와 관련이 깊습니다. 집중 호우 기간에 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싱크홀의 깊이는 관거 매설 심도, 관이 얼마나 깊게 매설이 되었느냐. 그렇죠. 그거보단 작습니다. 그거보단 작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를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를 보니까 평균 하수 관거 매설 깊이는 한 1에서 2m 정도 되고 예. 가장 깊은 경우가 한 6m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깊지는 않고 그리고 이 관거는 주로 도로를 따라서 설치되기 때문에 주로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래서- 도로 함몰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그래서 그렇구나. 예. 도로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저의 팁은 그 도로에 보통 어디에 그 관로가 설치되냐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가장자리에 평행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밑에는 관거가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차도와 인도가 만나는 근처. 그렇죠.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근데 거기 주차 안 하고 그럼 중앙선에다 주차할 수는 없잖아. 웬만하면 주차장에 가죠. 저 그래서 웬만하면. 싱크홀 나올까 봐. 아 그렇죠. 오래된 동네로 가면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게 병이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저게 문제라면 예. 노후 상하수도 관로가 이상한지 아닌지만 잘 감시하면 네. 싱크홀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거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지방공학 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 상하수도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보통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상수를 얼마나 흘려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좀 조금 받았다. 예. 그럼 어딘가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 자체가 100% 정확하지가 않고 그거를 측정하려면 곳곳에 측정하는 곳이 있어야지 우리가 네트워크를 파악이 가능한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야.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게 예.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그냥 냅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한번 매설된 다음에는 예. 그냥 몇 년 있다가 고치자. 예. 뭐 10년이면 10년. 예. 그 전까지는 그냥 냅두는 겁니까? 그냥 안 보고 대체로? 일단은 노후 하수관 교체 주기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예. 그 교체 주기에 해당하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제일 큰 문제는 어찌 보면 오래된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종로구 그다음에 저기 오래된 동네 굉장히 역사와 전통 있는 동네는 아마 지하의 하수관로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동네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뭐 저 조선 시대 때 묻고 그래서 그렇죠. 그 뭐 일제 시대 때 묻고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하 공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사실 지하 공간을 파악을 해야 하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데가 또 어디지요?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를 파악을 하면 뭐가 생기죠? 교통 체증이 생깁니다. 교통 체증이 생기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죠. 화를 내죠. 저도 화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랑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통과는 교통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도로과는 이제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그게 연계가 또 돼야 되고 예. 이게 또 관청 사이에도 협업이 있어야 되고 물론 쉽진 도로를 않겠네. 통제하려면 또 경찰의 협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되메우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되메우기. 예,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이제 터널을 시공하는 방식 중에 개착식이라고 있습니다. 개착식. 자, 예. 개착식이라는 게 일단 땅을 팝니다. 파고 요 밑에 터널을 놓는 거예요. 예. 저 안에는 그다음- 지하철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예, 요 안에 지하철 될 수도 있고 전력구라고 해서 전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요 시공 현장을 이제 전력 라인을 이동하시기 위한 터널이고요. 그러면 요걸 한 다음에 그대로 냅두진 않겠죠. 위에 다시 흙으로 그렇죠. 위에 덮겠죠. 뭐. 흙을 쌌습니다. 예. 그래서 요 상태가 됐는데 만약에 좋지 않은 흙을 넣거나 요거를 다질 때 땅땅 쳐서 다져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요게 가라앉게 되겠죠. 아, 그러네. 그렇죠. 비 오고 하면 이게 좀 내려가는군요. 예. 거기 공간이.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요 위에 포장층이 있는데 여기가 또 끊어지면서 아이고야. 조금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 결국은 우리 해야 되는 게 흙이라는 게 흙입자 물 공기니까 생각보다 압축이 잘 됩니다. 생각보다 흙이라는 존재가. 누르면 그냥 자꾸 눌러줘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험한 건데 보시면
쭉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죠. 왜 어떻게 왜 밑으로 내려가는 예, 거야? 얘는 이제 저희가 원심 모형 시험기라 해서 중력의 50배를 줬기 때문에 좀 빨리 가라앉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흙 안에 있는 물이나 공기가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충분히 힘을 줘서 다지지 않으면 이렇게 대매우기 같은 데서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매우기 집안의 압축이죠. 요거는 유실이 아닙니다. 요거는 땅이 압축되는 거예요. 근데 압축으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싱크홀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결국 압축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주로 한 1m 이내 정도의 얕은 싱크홀 요런 게 해당되고 어찌 보면 최근에 시공이 완료된 구조물에서 당연히 많겠죠. 얘는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대매우기 불량으로 인한 싱크홀은 얕지만 최근에 발생한 구조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예. 와. 그다음에 이제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지방공사. 이게 문제야. 그래서 예우고 같은 경우에 용산에서 발생한 싱크홀인데요. 그럼 여기 위에 이제 아마 요새 모든 건물에 지하실을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지하실에. 예. 제가 말 들어보니까 이제 지하실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지하실을 깊게 파고 넓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하를 깊게 파면 가장 큰 문제는 옆에 있는 땅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 벽체를 하나 설치합니다. 예. 벽체 설치하고 물도 통과하지 않도록 차수벽이라는 걸 설치해요. 차수가 물을 통과하지 않은 벽체인데 그런데 얘를 관리를 제일 못하면 여기에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물 나오죠. 물 나오면서 토사도 같이 끌고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물이 빠졌다는 거, 뭔가 빠졌다는 거는 위에서 위에도 뭐가 빈다는 없어졌다는 거지. 소리겠죠. 그럼 여기에 동공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보도가 이제 버티고 있다가 아하. 사람이 많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툭 끊어지면서 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싱크홀 문제가 이제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경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경고가 있으면 대피하거나 피할 여유가 있는데 바꿔주니까. 너무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게 그런 여유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지하수랑 연관을 지어보면 요거는 2022년 11월 2일에 전남 여수의 흑마기공 붕괴인데 자 여기 보면 요쪽은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는 바다고요. 예. 여기는 땅을 판 거예요. 예. 육안으로 보기에도 바다가 수위가 더 높죠. 예.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이 땅이라는 것은 물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있던 흙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붕괴됐지만 붕괴되면서 여기까지 땅을 다 깎아 먹었죠. 예. 그러면 요 건물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요 건물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예. 또 요런 식으로 이제 지하수 물 흐름이 있으면 땅이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을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명일동 싱크홀은 과연 어떤 건가? 이제 좀 제가 조사한 바를 좀 정리를 하면 예. 이제 저희 집이 이 고동역 근처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10분 거리인데 예. 자 여기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좌우측에는 둘 다 산이 있습니다. 예. 얕은 산이 있고요. 어쩌면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이고 여기가 제일 내리막 아래쪽 계곡의 하단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 소방청에서 만든 도식도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아래쪽에 9호선 터널 높이가 한 7m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11m 지반이 있는데 요 아래에 터널을 뚫은 거죠. 근데 요 터널 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요 부분이 쑥 아래로 가면서 싱크홀이 발생했고 토사는 지금 터널 안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이틀 전인가 한 3일, 3, 4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예.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 싱크홀이 요렇게 있죠. 싱크홀이. 예. 이쪽에 싱크홀이 한 차선상으로 한 5차로 정도 너비가 됩니다. 한 예. 20m 정도 되는데 요 뒷면에 보면 뭔가 흙을 쌓아놨죠. 그러네요. 흙을 쌓아놨는데
이미 4월 7일 날 되메우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되메우기 작업 아까 말씀드렸던 구멍 되메우기. 뚫었다가 메운 거. 그렇죠. 예. 지금 저 구멍을 채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채우고 있고 4월 20일에는 도로 통행 재개를 목표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이제 이수곤 전 시립대학교 그 토목공학과 교수님께서 이제 뭐 기사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자 쓰시면 연희동 명일동 싱크호는 뭐 상가 평지가 만나는 지형에 위치하고 변성암 지지로서 단층 파쇄돼 의심되고 지하수가 쉽게 침투돼서 풍화와 열수 변들이 심하고 단층 점토가 발달하여 지하수위가 급변하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렵게 쓰셨네. 예, 그 해석을 해드리면 자 명일동 싱크홀은 산과 평지가 만나는 지형에 위치하고 단층 파쇄대가 위치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요 라인 따라서 단층이 있었어요. 그 돌과 돌 사이에 경계가 있었다고 합시다. 뭔가 예. 벌어진 틈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요 벌어진 경계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럼 물이 들어가면 풍화라는 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 즉 돌이 흙으로 변하는 활동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화강암을 예를 들면 주로 구성하는 광물이 석영, 장석, 흑음모입니다. 예. 그러면 석영은 풍화가 되면 모래가 되고요. 예. 장석은 풍화되면 카올리나이트라고 하는 점토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흑음모는 풍화되면 일라이트라는 점토가 됩니다. 예. 즉 풍화의 끝이 점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풍화가 더 됐겠죠. 예. 그러면 여기는 단층 점토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점토 광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고 그럼 점토는 특징이 뭐냐면 점토는 입자가 굉장히 작고 제일 풍화가 많이 예, 됐으니까. 그다음에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물을 막 잡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얘들을 물을 통과시키면 물이 통과를 잘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 단층 점토를 경계로 한쪽은 지하 수위가 높고 그다음에 한쪽은 지하 수위가 낮은 요게 어찌 보면 지하 내부에서 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 자. 물이 갖춰져 있겠네. 예, 그런데 뚫었어요 터널을. 네. 터널을 뚫었으면 어찌 보면 댐에 구멍을 뚫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허. 그러면 요 상황이 보통 터널의 요 끝부분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막장이라고 하는데 요쪽으로 지하수가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물은 쏟아지는데 물 쏟아지는 거하고 우리가 싱크홀하고 무슨 상관인지 한번 보려면 예. 물의 흐름에 따라서 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실험한 걸 보시면 이제 와. 요쪽은 상류 쪽이고 요쪽은 하류 하류 쪽인데 쪽이고. 예. 자 하류 쪽 수위를 쭉 내리면 자 예. 요 상황이 되면 자 물이라는 거는 결국 수위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낮은 곳으로 가야겠죠. 예. 예. 근데 지금 가운데 벽이 있어가지고 벽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통해서 요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수위차를 한번 줘볼게요. 예.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이 요거랑 비슷하겠죠. 여기는 수위가 높고 여기가 수위가 낮고 예. 여기서 이동을 하는 상황이랑 유사합니다. 예.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가 수위를 거의 끝까지 낮추면 자 보면 여기 보면 조금 부풀었죠. 예. 부풀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더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흙이 여기는 빠졌죠. 예. 그럼 여기서 빠졌던 게 결국 여기로 이동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밑으로 가서 그렇죠. 그쪽으로 갔다. 얘가 밀어서 요렇게 돌아서 여기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요런 식으로 땅이 부푸는 현상을 우리가 히빙이라고 합니다. 부풀다의 히빙인데 자, 요렇게 물이 흐름으로 해서 토사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수위를 더 높였어요. 예. 실제로 요쪽 상류 쪽에서 수위를 더 높이면 이제 자, 되게 높이 더 차이가 부풀죠. 많이 나겠죠. 부풀죠. 더 부풀다가 와. 계속 부풉니다. 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도망가야 됩니다. 반드시 도망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순간적으로 물길이 확 뚫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굉장히 큰 토사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죠. 우와, 엄청 무섭네요, 저거.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 요 위치를 보시면 딱 보면 지금 흙 내부에 물길이 뚫렸죠. 그러네요. 그래서 파이핑이라고 흙 내부에 물길이 뚫렸다고 해서 요 현상을 파이핑이라고 합니다. 파이핑. 세상에. 그다음에 다른 표현으로는 요게 이제 모래가 이제 물 흐르듯 흘러갔다고 해서 유사 현상 혹은 퀵샌드라고 하고, 자, 요거를 이제 위에서 찍은 영상이, 요쪽은 위에서 찍은 이거 영상인데 위에서 찍은 거예요? 예, 위에서 찍은 우와. 건데 딱 보시면 이제 뭐가 계속 흙이 움직이죠. 예. 흙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뽀글뽀글하다가 자, 터질 때가 어이구 잠시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보면 뽀글뽀글하죠. 뽀글뽀글 깊어 올라다가 어느 순간 되면 팍 터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이, 진짜 현상 무섭다, 자체가 물이 끓는 것 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네. 보일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 그래서 요러한 게 결국은 흙 내부에서 지하수가 흐르면 흙을 같이 끌고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만약에 요 상황에서 막장이 요쪽으로 뚫렸으면 지하수도 빠져나가지만 흙도 같이 나간다. 얘기입니다. 흙도 같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던 흙이 같이 유실돼서 요런 식으로 터널 안쪽에 쌓이지 않았을까 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기가 이제 지하철 공사 때문에 뚫었을 때 예. 뚫은 끝 부분에서 지하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뜻일 텐데 예.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흙도 들어오고 물이 확 들어왔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예, 예. 물이 들어오면 이거 어디선가 구멍이 생겼다는 뜻인데 지금 배운 예, 바로는 그럼 여긴지 모르겠으나 이 인근에서 싱크홀이 나겠네. 그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일단 대피해야죠. 무조건 대피해야죠. 요 근처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문제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결국은 요런 파괴를 취성 파괴라고 합니다. 예. 취성 파괴가 뭔 뜻이냐면 파괴에 경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파괴예요. 예. 그런 걸 취성 파괴로 하는데 경고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파악하면 안 돼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지. 조치를 하기 전에 조사부터 하겠다고 하면 이미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도로 조치를 막고 해야죠. 도로 막고 통행 막고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요 사건이 있으면.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싱크홀이 발생한 후에 예. 상수도 배관이 요 상부에 통과하던 게 파손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물이 배출이 됐겠죠. 그러면 아마 토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싱크홀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공사에 대한 싱크홀을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원인이 공사 중에 토사의 유출입니다. 요거는 유출이에요. 예. 요건 예, 예. 유출이고. 그래서 시공 중에 부주의 중요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 요런 것이고 시공 깊이까지 싱크홀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 이제 고심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공사 현장에 주로 발생하는 게 요게 지방공사에 의한 싱크홀이고요. 분류를 하자면 이제 발현된 현상은 싱크홀이라고 하면 일단 자연 발생 여부로 해서 자연적 싱크홀과 도시명 싱크홀이 있고 예. 그러면 도시명 싱크홀 중에 지하 공동이 왜 발생했느냐의 현상적 원인을 보면 집안이 가라앉았느냐 혹은 토사가 유실되었느냐 요 두 개가 있고 집안이 침하가 됐으면 대부분 지금 대매우기 불량 상태고 예. 토사가 유출됐다면 상하수동 관거의 손상 혹은 지방공사고 하수도 관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깊이가 한 6m가 최대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심도 싱크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